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6월의 2주차 토요역마일인 6월 11일 토요역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오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이번 주는 다른 주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똑같은 경마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번 주는 잘해야죠. 매경마일이 무조건 잘해야겠지만 이번 주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난주의 충격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복귀방송을 하면서 사과방송이었죠.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많이 생각했고요. 또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약속드릴 몇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그겁니다. 예전같이 하진 않겠다.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던 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했던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이번 주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 계속해서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그거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드리겠다. 그 약속이란 건 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뭔가 부족함을 채워드릴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지난주 그 이전에 좀 부족했다면은 10배, 100배로 되갚아드릴 수 있다는 약속. 약속을 지키는 예상. 약속을 지키는 예상과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 이번 주부터 진짜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예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6월의 2주차 토요역마일인 6월 11일 토요역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는 토요역마하고 일요역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출전 두수도 토요역마하고 일요역마는 좀 많이 다릅니다. 출전자들의 면면도 분위기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토요역마의 접근 방식하고 일요역마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건 있어요. 이번 주는 인기마들에 대한 평가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집중해 쉽게 가서 안 됩니다. 인기마들의 핸디가 상당합니다. 출전 두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마들이 인기마가 많습니다. 이번 주 출조하는 모든 마필들에 대한 평가 냉정하게 차분하게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000m로) 시행되는 공산 6군의 경주가 시작점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3세마 경주예요. 3세마 경주인데 신마가 4마필이고요. 근데 이 신마들이 2세마 신마가 아니에요. 3세마 신마가 4마필이고요. 그리고 한 번 레이스를 치렀던 마필이 6두기 때문에 출주마 중에 10마리가 거의 10마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6월, 이제 7월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3세마들이 데뷔전 내지 한 번밖에 레이스를 치르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가 중급 이하, 약간은 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마필들의 경주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경주들에서는 선행마가 유리한데, 자,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마필, 특히나 인기마가 내측의 3번마 크리케, 5번마 과천정상, 이 두 마필이 아마 인기를 나눠 가질 거예요. 쉽게 보면 두 마필이 앞에 붙여서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외곽 쪽에 12번마 폭풍전야가 이제 제주 이적 마필인데 좀 꼴통기를 갖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디노랜드 기수의 기승 스타일상 이거는 뭐 앞에 가는 마필들을 뭐 쉽게 보내주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3번마와 5번마의 전개가 완전히 보장받은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뚝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인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경주는 3세 마들인데 10마들이에요. 3세 마들인데 아직 입상이 없습니다. 똥말들이에요. 자, 3번이든 5번이든 뭐라고 할까요? 마필들이 안정감이라든가 어떤 밸런스라든가 어떤 힘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인기마에 대해서 내가 힘을 실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반면에 같은 맥락 들어가는 마필인데 11번마 드림미스 요게 이제 1월달에 능검을 치르고 나서 2월달에 데뷔전 때 보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게 인기마였어요. 인기마였습니다. 왜 인기마였냐면 능력검사 때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리고 데뷔전 많이 팔렸는데 데뷔전에서는 사실 내용이 없었죠. 자, 그리고 이 마필이 2월달에 뛰고 나서 두 달 정도 외부 휴양을 갔다 온 상태에서 5월달에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 당시에 완전히 달라졌죠. 마필이 쉬고 오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승마가 후리바람이었어요. 후리바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리바람이라든가 만보천하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 페이스 강도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외곽에서 보여줬던 그런 액션이라든가 움직임 자체는 확실히 이 마필이 쉬고 나오면서 달라졌구나. 무엇보다도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주행의 악벽이에요. 주행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거의 정상 출주로 돌아오는 마필이 11번마 드림미스. 조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마무리 액션 자체가 조금 약하긴 한데 원래 41조 자체가 이런 식의 패턴의 조기를 좀 많이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일단 앞에 간다고 유력이 되는 뭐 3번마 캐리케라든가 뭐 5번마 과천정상이 직전의 레이스를 봤을 때 뒤가 그렇게 뭐 아주 뭐 단단하고 이런 마필들은 아니에요. 기록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조교를 통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마필을 끌어올려 놓은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내치권의 3번 5번 그리고 외곽의 11번마 드림미스 세 마필의 박스골의 인기도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외곽 쪽의 11번마 드림미스가 지난번에 너무 딱 기억에 남는 경주력이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그 마무리 액션 자체가 조금 애매해서 요것만 현장에서 체중 변화가 크지 않으면 저는 11번마 드림미스 요거는 뭐 그대로 밀어서 때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현장에서의 판단은 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최종 판단이 좀 필요한 경주이긴 한데 외곽 쪽의 11번마 드림미스 요거는 분명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시작점에서 기분 좋은 적중을 한번 기원해 보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를 준비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추천경주 포커스를 잡으면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추천경주를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가장 제 자신한테 실망스러웠던 그겁니다. 돈도 안 되는 막권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마필을 갖고 승부를 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번 주부터는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다 싶으면 배당판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자, 12마리가 출전 1200m. 자, 토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죠. 요거는 제가 후다를 시원하게 한번 까고 들어갑니다. 3번마 자성군주. 자, 작년 12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죠. 작년 12월 달 데뷔전을 치렀을 때 폭탄마였습니다. 폭탄마. 근데 이게 밀고 들어와서 3착을 됐죠. 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마필이 약간의 좀 외사, 내사 움직임이 좀 심하긴 한데 이 발을 쓰는 자체가 절대 똥말이 아니다. 뜰말이다. 자, 근데 작년 12월 달에 뛰고 나서 이마필이 재검을 치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라는 것이 뭐 마필에 대한 뭐 특별히 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주행 자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재검을 받고 나왔고 2월 달에서 이제 그 상혁이가 기승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까지 상혁이가 계속해서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마필의 이제 복귀 전하고 직전에 4월달 레이스를 보면서 딱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이거는 마필이 때리는 마필이다.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필이 보여주고 어떤 전조를 깔아놓고 승부를 하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 아예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때리는 마필이 있거든요. 저는 3번마 자성군주를 그 맥락에서 봤어요. 요거는 분명히 안 보여주고 때리는 마필이다. 자, 11주 만에 출조합니다. 재검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제가 타이밍을 봤거든요. 이번에 딱 3번마 자성군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때리면 된다. 승부가 된다. 재밌다. 때리면 무조건 재밌다. 딱 촉이 제대로 왔어요. 이번에 3번마 자성군주. 물론 이번 경주 상대마로 지목될 수 있는 마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결코 무시는 못해요. 근데 저는 3번마 자성군주가 이거는 분명히 이번에 배팅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마 자성군주를 놓고 저는 뭐 복식도 들어가고 3복까지도 왜냐면 때리는 맞골이 하나 있거든요. 강력한 한 방이 있으니까 그 강력한 한 방을 때려놓고 3복도 충분히 배당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경주 3번마 자성군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후다 한번 시원하게 까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자성군주 머릿속에 그려지는 딱 이미지대로 딱 타주고 기분 좋은 적중을 한번 기원해보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달랑 7두. 달랑 7두. 야, 축전두수는 진짜 달랑 7두인데 아무래도 축전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외곽에 꿈꾸는 대로라든가 3번마 드림맨 이런 마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용들이 있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꿈꾸는 대로라든가 이런 게 또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엇소리 못하는 경주가 맞습니다. 두 마필이 나옵니다. 1번마 베스트탄생, 4번마 강대강. 최근에 한두 번씩 다 물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4번마 강대강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 그러니까 1번마 베스트탄생 같은 경우는 드러났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 이제. 이 마필은 그냥 딱 중급이야.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보다는 이왕이면은 앞에서 세게 붙여놓고 왜냐면 이 마필이 주행에 악벽이 좀 있어. 그러니까 흙을 맞는다거나 재갈을 제대로 물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저대면 마필이 너무 흔들려. 물론 이번에 1번 게이트라는 이점 자체는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왜냐면 내선에서 줄을 파고 베스트 탄생이 밀고 나오는 전개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9번을 뛰면서 승부를 2번 정도를 했어. 그러니까 가서 졌다는 거예요. 가서 진 말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4번마 강대강 지금까지 6번의 레이스를 치렀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복기로는 4번마 강대강은 지금까지 6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맘먹고 때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1번마 같은 경우는 맘먹고 때려서 착수를 댔던 2번의 경주가 있었고 4번마 강대강 같은 경우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시원하게 질러놓고 졌으면 마필의 평가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매경주 보면 복귀가 계속 나와. 애매해. 짜증나. 넌 뭐냐? 욕 나와. 이런 경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야말로 현군의 하급 경주에 달랑 7두. 야, 이거 한번 대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 아끼지 않고. 자, 25
5조 마필이고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재밌을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승부를 안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때렸을 때 진짜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감추고 있었던 건지 꼭 확인해보고 싶네요. 4번마 강대강 꼭 확인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공유산 5군의 9두. 자, 전반부 2개 경주 한번 잡아봤어요. 이번 제 9경주 4경주 9두. 자, 3번마 유비쿼터스 몽글몽글 이런 마패들이 바닥을 형성할 경주인데 유비쿼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요 정말 쉽게 갔어.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같은 마패들은 뭐냐면 그냥 딱 선행마예요. 앞말 선행마. 이게 디딤이자마잖아요. 앞말 디딤이 400km, 460, 50 요 정도 그 마체 갖고 있는 마필 전형을 갖고 있는 마필이 유비쿼터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마필이 선행이 아니라 따라오는 전개에서 입상을 했다면은 평가를 세게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선행. 근데 단순 선행이 아니라 정말 편하게 갔던 선행. 근데 과연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나올까? 저는요 이게 축전 두수는 얼마 없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다. 한 놈이 딱 걸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9두의 출주마 중에서 인기도는 한 5위권? 6위권? 이 정도로 밀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저는 느낌이 딱 옵니다. 이번엔 무지하게 재밌겠구나. 그리고 그 무지하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조교 때 그게 딱 보였어. 이건 해볼만 하다는 게 딱 왔어. 딱 왔어. 이번 제 4경주 두 번째 승부처. 눈으로 보는 것만 답이 아니에요. 승부를 때릴 때는요 가슴으로 봐야 돼요. 제가 그동안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배당판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이번 제 4경주 두 번째 승부처. 배당판 무시하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혼합 4군 12마리의 마필. 지난번에 12번마 금알의 피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능력검사에서 발주가 안 돼. 이게 발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필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주행이. 그래서 데뷔전에서 조교는 그냥 괜찮았는데 그냥 한번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전 솔직히 지난번에 딱 들어오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냥 물걸. 그냥 묻어버릴걸. 12번마 금알의 피드. 직전에 2착이에요. 근데 여유가 있었던 2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뻗어가는 2착이었어요. 자, 내측에 5번마 센세이셔널이 이번에 6kg 감량을 받고 레이스를 굉장히 임팩트하게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근데 그냥 딱 보여준 거 정도만 보여주시면 딱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곽 쪽에 11번마 스윕 트로피. 요것도 괜찮긴 한데 아마 스윕 트로피도 7번의 경주 중에서 3번의 우승, 2착 2번. 요것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11번마 스윕 트로피 같은 경우는 얼추 다 뽑았다. 더구나 2번 게이트에서 전개 자체가 너무나 퍼펙트한 전개를 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런 전개가 나올까? 더구나 앞선 전개 상대 마필인 5번마가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이 마필이 선행이 아니라 선입에서 죽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겠. 더구나 이제 감량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는 2번 게이트에서 그때 선행을 나갔던 KT스타를 제외하고 2차 선행으로 그대로 줄을 탄 거고, 이번에는 외곽이란 말이에요.
선행은 힘들어. 일단 외가 내 측의 5번마 센세이셔널이 외산마 출주를 6kg 감량받았으면 답은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스윕 트로피가 지난번과 똑같이 줄타는 전개가 나오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줘야 된다. 반면에 12번마 금알의 피도는 또 좋아. 지난번에 입상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20조는 이런 패턴에서는 승부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곽에 밀려있고 직전 대비해서 부담이 늘었고 전개에 대한 불안 요소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12번마 금알의 피드는 무시 못한다. 절대 무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8번마 포모 미션이 좀 세게 걸렸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편성 강도가 세게 걸린 게 아니라 다른 페이스에 걸렸어. 근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8번마 포모 미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11번 게이트에서 탔을 때 그때하고 지금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는 조교를 통해서 뭔가 보여준 그림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8번마 포모 미션은 달라. 다른데 중요한 건 이 레이스가 5번, 11번, 12번이 초반에 딱 하면서 쫙 뻗는 경주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 마필이 그대에서 뻗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선에서의 전개가 그려지는 그런 마필. 8번마 포모 미션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4번밖에 레이스를 치지 않았거든요. 경주 그림이 다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전개는 쉽지 않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5월달 경주 말고 4월달에 그 레이스가 3개월 만에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페이스가 상당한 하이 페이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주에서 밀어붙여서 텔레포트하고 접전이 나왔다? 물론 내선에서 완벽한 줄을 탔던 전개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살살 달궜도 한 거하고는 이거는 분명히 다른 그림.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 마필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일단 눈으로 봤을 땐 12번마가 액면으로 그냥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8번마 포모 미션도 하면 그냥 꽝 하고 사고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거든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 바로 4번마 스페셜 로드일 때문에. 이게 이 정도로 기복을 많이 탈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5군 정도는 쉽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4군에서는 조금 고민했겠다. 근데 5군에서 이 고생을 할 줄은 몰랐던 마필이 바로 스페셜 로드일. 제로가 많이 기승을 했죠. 제로가 기승을 해서 1700m 입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셜 로드일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1월달하고, 그러니까 이마필 같은 경우는 1월달 이전과 1월달 이후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마필 스페셜 로드일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선행마 아니면 선행에 가까운 전개, 상당히 공격적인 전개를 하는 말. 이거였다가 어느 순간에 이마필이 특히나 이제 조제로가 기승이 나오면서 정의가 기승이 나오면서 1월달 이후부터는 깡바닥에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의 평가를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힘을 뽑아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앞이 됐던, 그러니까 경주 초반이 됐던, 경주 중반이 됐던, 경주 반목이 됐던 딱 특정적 한 방의 힘을 딱 쏟아내는 딱 그런 류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선두권에서는 힘을 초반에 힘쓸 경주는 아니에요. 결국은 종반에 힘을 쓰는 건데 스페셜 로드윌이 직전에 조아라 옥녀봉이 1착, 2착을 왔을 때 그때 1300m에서 스페셜 로드윌이 어디서 바닥 추입이 왔냐면은
개바다. 1300m에서 출전 두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개바다. 저 뒤에. 그리고 4코너 돌고 또 외곽.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체를 보면 남들이 1300 뛰었을 때 혼자 1350m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데 쫙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더 쳐야 되는 상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마필은 뭐냐면 어느 한순간 조건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가 단락 7등. 그냥 닦아놓고 여기서 바닥에 있어도 7번째야. 바닥에 있어도 7번째란 얘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거 아니에요?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이번 제 6경주 4번마 스페셜로드, 퀀텀 리프라든가 7번마 어쭈구리라든가 내측의 3번마 톨즈, 저는 이런 마필들이요 아주 위협적이라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4번마 스페셜로드 딱 보여준 최근의 행보를 믿고 들어가죠. 딱 들어가죠. 이번 경주가 스페셜 로드일에게는 5군의 고별전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기원해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완전히 하급 경주. 중급 이하도 아니고 완전히 바닥 경주. 진짜 현군에서 나올 거 다 나왔구나. 딱 요런 경주예요. 뭐 더 나올 거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바닥 경주. 아마 진격의 왕이 좀 팔릴 거예요. 외곽에. 저는 이 마필을 계속 조교 체크한 거를 계속 보면 이 말은 역구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보면 조교장에 가면 보통 말들의 진행 방향이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 경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조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마필들이 그런 식으로 조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이 그런 식으로 조교를 합니다. 근데 간혹 역구보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계 방향 거꾸로 조교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역구보가 마필에게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 검증된 거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역구보를 좋아했던, 굉장히 선호했던 기수가 뭐냐면 고임대규 기수. 고임대규 기수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작점에서 역구보로 시작합니다. 항상 역구보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임대규 기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규 형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형은 왜 나올 때마다 항상 펜스 붙여갖고 역구보를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을 풀어주려고. 심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몸 풀잖아요. 자기는 그게 몸 푸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루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교를 하기 전에 루틴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보면은 계속 2-3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조교를 하거든요. 근데 진격의 왕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미로 역구보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말이 보면 주행이 깨끗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교를 해도 말이 꼬장이 엄청 심해. 그래서 항상 이 말은 말이 없을 때 혼자 나서 역구보를 한 2-3바퀴 돌려놓고 집에 가요. 그냥 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진격의 왕을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격의 왕이 최근 6개월, 7개월 동안 조교를 하면서 일단 주로 조교 시간 양 이거는 일단 1등이에요. 제일 많았어요. 이번. 제일 많았고, 두 번째 이번엔 정구보 시계 반대 방향 쫙 돌더라고. 근데 마필이 확실히 그 이전의 모습하고는 달라. 그게 정구보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교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뭔가 마필의 변화가 세게 와서 그런 건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결과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조교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다. 딱 옵니다. 딱 와요, 느낌이. 그래서 이번에 9번마 진격의 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격의 왕을 거의 제가 추천을 안 하는 말이거든요. 이마필이 11번 출주하면서 제가 2번 정도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상할 때 한 번 하고 그 전에 입상하기 전에 그때 한 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추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오랜만에 한번 물고 싶다. 그 정도로 이번에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외곽 쪽에 9번마 라운나라가 지난번에 세영이 태워놓고 엄청 팔렸어요. 근데 부러졌죠. 지난번에 라운나라는 제가 현장에서도 위험하다. 엄청 위험하다. 믿을 수 없다. 근데 못 잡았습니다. 원래 그 당시 방송에서 제가 미스터 탱크 기억하시죠?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미스터 탱크가 이번에 패턴이 굉장히 좋다. 반면에 라운나라는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어요. 꽈드리가가 버티는데 뭐 악소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위험하다. 지난번에 세영이가 덜 탄 게 아니에요. 다 탄 겁니다. 만땅으로 탔어요. 물론 지난번에 이마필이 선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꽈드리가가 이끌었던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라운나라를 약하게 봤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라운나라 같은 경우는 주행 습성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게 길게 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나 1400이라는 거리는 이 라운나라에게는 수많은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더구나 부담 중량 또한 똑같이 56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중거리에서 입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당시에는 55, 53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필이 저부 중일 때는 진짜 센 말들하고의 경합이 됐어요. 근데 과연 56에서 상대가 좀 약해졌다고 해서 가능할까? 이거는 고민이요. 만땅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해서 저는 9번마 라운나라는 또 한 번 고민을 이빠이 해야 된다. 진짜 고민을 이빠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9번마 라운나라 꺾이면 한 따거리 세게 한다 해서 8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 중반부 승부처로 선택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0마리의 마패들이 출주하고 있고 어떤 정도 박스권의 인기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중 3번마 쌩쌩돌이하고 5번마 스타보니비. 스타보니비는 이번에 거리를 줄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거리를 줄였다고 특별할 게 있을까? 이거는 딱 보여준 것 정도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능력 있는 말 아닙니다. 반면에 3번마 쌩쌩돌이 최근 2번 다 물었죠. 지난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6.1배 쌍승식이 이게 13점 몇 배였나 15점 몇 배였나 그랬거든요.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단통 방어가 없었습니다. 단통 정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단통 시원하게 질렀죠. 단통. 저는 이마필은 계속이에요. 워낙에 기본 바탕을 세게 보는 말이고요. 지금이 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마필에게는 1차 조시가 있고 2차 조시가 있거든요. 1차 조시빨이 오는 마필들은 3군까지 갑니다. 그리고 정체가 와요. 그리고 이 마필이 더 치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제 2차 조시가 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4세 한 후반쯤 넘어갔을 때 한 번 더 힘이 차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기가 딱 되면 말이 올라오는데 지금 쌩쌩돌이는 지금이 1차 만땅이에요. 1차 조시발. 지난번에도 만땅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만땅으로 줬습니다.
3번마 생센돌이. 이거는 또 된다. 또 되고 스타버니비는 내용 없어요. 저는 현장 이상만 없다면 3파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 이상만 없다면 3파를 보고 있어요. 단통으로. 현장에서 크게 뭐 체중이 어마어마하게 빠진다거나 찐다거나 아니면 말이 막 개처럼 걸어다니지 않는 이상은 저는 3파 한 방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 구경주. 정말 현장까지 딱 봐서 이상 없으면 방어 없이 단통으로 딱 깔끔하게 밀어 넣는 경주다.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 들어갑니다. 1700m 혼합 3군. 이거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질러가죠. 요거 한번 메리트 있게 한번 밀겠습니다. 8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를 9경주로 단통으로 꽂으면 10경주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밀겠습니다. 뭘로? 두둑하게 밀겠다는 거죠. 배당 좋은 놈으로 한번 질러 가겠다는 겁니다. 자, 내측에 1번만 굿타임, 2번만 블루가디언. 저는 안 된다. 이거 다 나온 말들이다. 족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들이 없어요. 1700. 내측의 선행만은 돈 주고도 산다. 근데 선행이다. 누가? 1번마 굿타이미, 2번마 블루가디언 선입이다. 근데 저는 못 버틴다. 두 마필다. 다 아는 말이다. 그래 버텨라. 버티면 내가 안 맞히고 말게. 근데 나는 못 버틴다고 본다. 못 버티면 대형 사고다. 돈이 된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번 제 식경주 메인급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한번 질러갑니다. 이번 제 식경주를 일회용마의 메인 경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제대로 합의조시 한번 맞춰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900m 2등급. 2등급 이것도 거의 똥말급의 경주. 그리고 1700, 1800이라 1900 안양타이거가 59. 드러난 능력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 수 위인데 59. 그리고 중거리 약점이 있는 말인데 59. K맨 역시나 54. 지난번에는 51. 공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1 달고 선두권에서 그대로 줄을 탔는데 과연 똑같은 전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가지고 시작하는 마필이죠. 2번마 마윌리엄은 지친다. 지쳐 진짜. 사람 졸라 지치게 하는 말입니다. 내용 없어. 5번마 아라하자. 정말 최근 한 1년 동안 한 번도 추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추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교를 보는데 이거 봐라. 갑자기 촉이 오는 거예요. 이거 간만에 조교 때 눈에 들어오네. 근데 사실 당시의 편성이 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밀어봤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번에도 딱 봤는데 또 괜찮아. 그리고 편성을 봤더니 1900에 이런 편성이야. 아라하자는요 다 나온 말입니다. 완전히 바닥마요. 더 나올 거 없어요. 해서 어떤 특정 조건에 떨어졌을 때 배팅 못하고 그때밖에 못하거든요. 저는 아라하자를 놓고 배팅할 수 있는 경주는 이런 경주밖에는 없어요. 다른 경주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딱 요 정도 경주에서 배팅하는 말이에요. 5번마 아라하자. 어느 정도는 인기가 예상이 되는데 인기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다. 5번마 아라하자. 마지막에 불처럼 또 날라와서 3착 4착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래도 밀어야 된다. 그만큼 직전부터 확실히 조교 때 변화는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합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달랑 8두. 이 12경주가요. 토요경마의 끝이 아니라 일요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일요경마의 시작이냐면 일요일날 이런 편성 많습니다. 출전두수 얼마 없고 요런 각질을 갖고 있는 요 정도의 능력 한 두세 마리가 팔리는 요런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마 나본캐스라고 7번마 라운루이스가 승군전인데, 승군전 핸디도 좋은데 핸디를 떠나서 와, 편성이 완전히 쓰레기야. 1200에 취입마가 없는 경주. 한마디로 능력 취입군이 없는 경주에서 두 마필이 한 놈은 51, 한 놈은 52. 일단은 액면이죠. 저배당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기서 한 마리만 조심하면 되는 게 4번마 시가에서 조심하세요. 요게 마방에서 뭔가 파턴의 변화를 주려다가 지난번에 던졌어, 현정이가. 그리고 퍼졌어. 그리고 이번에 하정운의 51kg. 자, 1이나 7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개나 소나 다 볼 수 있는 저배당입니다. 보면 쉽게 정리가 되기도 쉬워 보입니다. 자, 근데요, 최근에 시가에이스가 조교 때 보여줬던 모습과 특히나 하정운이라는 기수가 최근의 행보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인 기수. 저는 시가에이스가 이번에 선행도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51kg의 부담 중량이라면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쭉쭉 밀어내서. 그거 재밌겠어. 저는요, 17이 빤히 보이지만 4번마에 주목합니다. 4번마는 절대 무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2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쫄지 않겠습니다. 쫄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딱 본대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대로 갈게요. 그 예전은 몇 달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딱 그런 느낌이죠. 아, 이색 장석이만 잡을 수 있는 막권들이 있어. 아, 배당하면 장석이지. 제가 잘하는 거 할게요. 이번 주부터 쫄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 할게요. 토종마 1경주 현장에서 화끈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붙어보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